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를 우리가 안 봤어요. 요거 안 봤어요. 안 봤던 내용입니다. 자, 범죄 피해자란, 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자, 피해를 당한 사람과, 자,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자, 다만, 자, 배우자의 경우, 자, 사실상 혼인 관계는 제외한다. 자, 근데, 자, 보통 사실은 다 포함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좀 맞았을 수도, 운으로 이렇게 맞았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자,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담당자와 상관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하여 진술을 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고, 자,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 관찰, 집행 상황 등, 자,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국가 및, 자, 지방자치단체는, 자,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1번하고 3번하고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자, 이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요청하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운이 좀 따르신 분들이 좀 맞췄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해설 강의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족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채우겠다. 자, 이런 다짐 같은 것들도 하고, 뭐 지나간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대비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빠짐없이, 자,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감 잡았으니까, 저도 이게 앞으로의 이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딱 생각했던 방향으로 딱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저도 많이 붙었고, 그래서 이번 이제 2차에는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다 보고 다 대비하고 40문제 뭐에서 한 39문제 정도, 한 문제는 전혀 모르는 거 이렇게 막 내기도 하니까, 자, 한 39문제 정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이제 서포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2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스토킹은 뭐 이거는 뭐 이건 나올 거였죠. 어차피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강조를 했었었고, 자, 사법 경찰 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 행위 제지, 자,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이제 잠정 조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가정 폭력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동 학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봤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줄 쳐놓은 부분 거기에서 지금 출제가 다 됐고,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예측이 다 돼서 줄 쳐놓은 부분에서 그대로 다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원래. 근데 이거는 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줄 쳐놨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남았고, 자, 4번, 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특공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대로 남았죠. 흉기는 5년. 자,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그냥 저지른 일반적인 경우는 3년. 자, 이거 기억하라고 그때 막 제가 얘기했습니다. 돌려서 보세요. 자,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24번. 자, 국민 보호와, 자,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자, 2조 정의 문제도 나왔죠. 자, 테러 위험 인물이란, 자, 이거 막 내용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었고, 자,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 인물 같은 경우에는 테러 단체 조직원이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그밖에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바꿔치기 문제였어요. 자, 내용 바꿔치기. 자, 그리고 테러 활동 일환. 자, 1호에 테러 관련 정보 수집, 자 테러 위험 인물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등 테러 수단의 안전 관리, 인원 시설의 장비 보호, 국제 행사의 안전 확보, 자 테러 위협에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대한 재반 활동을 말한다. 그다음에 자 테러 단체란 자 국제연합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를 말한다. 이것도 조심하라고 했었고,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치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자 1번이 되겠고, 자 음주 운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뭐 아주 쉬운 판례였죠. 자 유일하게 우리 판례가 잘 나오는 파트가 이 교통 파트다. 그래서 이 교통 파트 판례는 다 봐달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다 본 내용들이고, 자, 첫 번째 히터 판례죠. 간단한 거. 이거 음주운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운전이 아닌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받고 호흡 측정기에 뭐 신용만 하는 거. 자, 이거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흉통 어떤 그 수술을 했거나 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불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고, 자 음주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자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자 피의자를 대리해서 동의할 수 있다. 틀렸죠. 없는 거죠. 자 의상이 의식이 없는 경우,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만약에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없는 이상 없으니까 자,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번이 X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선택 여부 물어야 할 의무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맞췄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 자 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우리 암기하기로 한 거 있죠. 그걸로 뭐 아주 쉽게 뭐 풀어낼 수 있는 건데, 자 이거 우리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상당한 불쌍한 애 있잖아. 불쌍한 애. 상당한 인종의 재판은 시효를 절대적으로 확인해라. 근데 이 재판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외의도 있고 제3국도 재판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 그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효 나오죠. 시효. 자, 그러면 두 번째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자,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인 거 맞죠? 그다음에 자 인도 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춰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다. 자, 이건 오답으로 되게 잘 나왔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정답 3번 이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자, 이거 뭡니까? 절대적이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이것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거에 뭐 힘을 쏟다가 이쪽 부분은 또 힘을 못 쏟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쪽은 이제 온전하게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 전제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적 항상 다 전 범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자책하고 기죽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 또 힘을 얻고 또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마칠 수 있는 거구나. 자 이런 용기만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존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자 국가공무원법 자 55조 5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국가공무원법 55조라든지 57조는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야 그랬을걸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거는 2번, 3번, 4번을 우리가 보고서 1번에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위원 중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하고 비교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지금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국가경찰위원회는 법관 자격 2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기억하자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 수 있고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고 권한 남용하면 안 되고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거. 그 2번, 3번, 4번이 이상이 없으니까 1번이 했다 모르겠다 하고 딱 찍었는데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맞췄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일단 요 말 자체도 다 틀렸어요. 원래 이 조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공무원이에요. 우리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위원과 그 위원 상임위원 하나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공무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방공무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그 상임위원이 되면 그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보면 그럼 지방공무원한테 무슨 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죠?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이 적용이 돼야죠. 이걸로도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고수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2번, 3번, 4번을 보고 1번이 틀렸겠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행정 효율과 협업의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제가 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이거 보라고 했어요. 이거 보라고는 했는데 이제 같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자꾸 이런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볼 걸 그냥 분명히 보라고 하면 안 볼 텐데 이제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번 수업에는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볼 건데 요것도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안 나오던 건데 나왔어요. 자, 지시 문서란 자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등 자 행정기관이 그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자, 공고 문서는 고시, 공고,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한테 알리는 문서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 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인가, 허가, 그 밖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민원 문서에 대한 설명이고 일반 문서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딱 열거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일반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뒤로 넘겨 보시고 자 보시면 공문서의 종류 해가지고 자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 한번 보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요. 자, 그 문제고요. 우리 기본서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상 정보 공개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서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우리 맨날 했던 거 연습했던 거죠. 그래서 맨날 이쪽 부분에서 그치 이쪽 부분에서는 서면이나 말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의 신청할 때 이때는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뭐 지금까지는 잘 안 냈지만 분명히 교수님들 이런 거 낼 수 있다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자 말로써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해서 자 이거 뭡니까?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거죠. 하루 잡아먹는 거라고 그랬잖아. 끝나는 날부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고 그다음에 10일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한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된다. 그런데 문서로 통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번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를 바꾸지 않아요. 여러 군데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 확률이 여러분이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기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이게 문제 없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몰랐어도요. 자, 4번 보시면 이 비용, 자, 이거 공공기관이 부담하니까 아니죠. 청구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3번 몰랐어도 이게 3번이 답이다.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30번 넘어갑니다. 행정 절차법상 이것도 우리 행정법 하면서 행정 절차법은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이것만 보면 돼라고 했던 그 내용이죠. 자,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자, 행정지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돼서는 안 되고, 자, 행정기관은 행정지도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하면 안 되고, 자, 행정조치가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뭐 달라고 서면 교부해달라고 하면 직무수행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지도 상대방은 자, 의견 제출할 수 없다. 이건 누구나 그냥 풀 수 있네요. 그죠? 있다. 자, 이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건. 그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자,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는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자,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 집행을 명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의 과실 없는 거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부과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이것도 굉장히 쉽게, 그죠? 그냥 읽어서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4번, 자,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 여기서 시효 나오는 거 무조건 몇 년이라고 했어? 2개 나온다, 그죠? 2개. 시효 2개 나오는데 둘 다 5년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32번, 이건 너무 쉽죠? 우리 직시강제의 일반법 뭐 있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거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 자, 6조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 즉시 강제야. 자, 경직법 이 보호 조치하는 거 즉시 강제야 다. 자, 근데 대집행 강제징수 이건 뭐야? 강제 집행이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한 내용에서 우린 너무 행정법 너무 효율적으로 잘했죠 이번에. 자,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바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도 제가 조심하라고 한 거 그냥 그대로 나왔네.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말했던 거야 이거. 그죠? 가스 발사 총 있다고 해가지고 총이라고 하면 안 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권총, 소총, 기관총,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가스 발사총 무기에 해당한다. 얘는 분사기죠. 분사기 체류탄에 들어가는 거지. 뭐 나머지 뭐 볼 것도 없고, 그죠?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34번 손실보상. 자,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 심의하기 위해서 경찰청 그리고 시도경찰청에다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상금 주는 거, 잘했다고 상 주는 거 있죠. 보상금 심의위원회. 걔네들이랑 비교하면서 보자고 그랬었잖아. 근데 거기는 이제 경찰서까지. 하지만 여기서 경찰서 넣으면 틀리니까 이런 거 조심해라라고 했었고. 자, 그다음에 손실보상. 자, 이거는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자, 문제 없고. 자,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등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자,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 모르겠.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푸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르겠어. 자, 4번. 자, 손실보상금 일시불로 이거 본 것 같아. 자, 예상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한테 동의받아서 분할 지급할 수. 이거 맞는데? 1번, 2번 그리고 4번 확실한데? 또 4번 이거 장난쳤겠구나. 3번 장난쳤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 이게 또 충분히 뭐 3번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1번, 2번, 4번이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물리력. 자, 이것도 또 나올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건 소극적 저항.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도는 3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지 않는 상태를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자,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도는 3자한테 수준이 낮은 행위만 하는 거, 폭력적인 것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자, 그리고 치명적 공격은 자,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세를 취하여 행사가 임박한 상태. 자, 이게 폭력적 공격이죠. 자, 치명적 공격은 뭐예요? 사망이라든지 어떤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치명적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보면은 답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냥 답이 쓱 떠올라 올라오는 매지가이 문제네요, 이거는. 그죠? 자, 뭡니까 이거?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자, 경직법 봅니다. 자, 경찰 관사의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실 조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해당 기관, 단체 장애 협조를 받아서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건 알겠어. 자, 2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직무 범위에 따라 갖고 있다는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거 개정 신설된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 문제 낼 거 이거밖에 없다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그대로 나왔죠 이거. 그 다음에 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 3 이항에 따른 보상금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환수해야 되죠 이거는. 그리고 보상금 심사위원회, 자, 이거는 5명 이내. 자, 이건 익히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너무 쉬웠어요 이것도. 자, 38번. 자, 38번 같은 경우에 강학상 특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행정법 우리가 하면서 학문상,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문상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실무상, 그냥 법에 나와 있는 아니면 우리 실무상 쓰는 용어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 구분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자동차 운전 면허라든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해 준다라든지 한의사 면허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과, 자, 4번 자, 국유 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해진 행정 재산상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행정 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하는 허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정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이제 4번입니다. 4번인데 강학상 특허, 그러니까 학문상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상. 보통 뭐 자동차 운전 면허 같은 건 우리가 뭐 면허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재단 법인의 뭐 정관 변경 허가 뭐 이것도 그렇고 한의사 면허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따로 이게 막 정리해가지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허면 특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각의 내용들이 나올 때 그 밑에 예로 제가 막 다 집어넣었던 것들이에요. 예로 집어넣어서 막 봤던 것들. 근데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 뭐 강학상 특허. 그러니까 특허는 전에 없던 법상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없던 것들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없던 권리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 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허가는 전에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자연적 자유가 있었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일단 금지시켜 놓은 거지. 그랬다가 해라 라고 일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거지.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건데요. 자,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뭐 두 문제까지 따드렸는데 뭐 황당한 민기 이렇게 해가지고 항당민기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항공소송 자, 항고소송. 그래서 항고소송에는 취무 부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우리 행정법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뭐 조문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보고 좀 그랬었는데 뭐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본 거예요. 그쵸? 조금 봤어요, 조금.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막 짜증내고 막 힘들어했는데 하여튼간 그래서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 기억나요. 이렇게 보긴 했지만 기본적인 거 나올 거라고. 기본적인 거 나올 거라고. 요것만 이런 것들 보라고.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민중소송은 황당 민기의 그 민중소송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아니라는 거 그냥 바로 알 수 있고 뭐 2번, 3번, 4번에 취무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주 쉽게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0번. 요거는 이제 또 애매하죠. 요것도. 그래서 자,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은 풀기 힘든 거죠. 근데 관심 있고 막 뉴스 같은 것도 막 보고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 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푸신 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수사 절차 이게 우리가 수사권을 가져오면서 이 수사 심사관이라든지 영장 심사관 이렇게 있는데 이 수사 그 영장 심사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특히 지금 경찰서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범 운영하다가 이게 너무 괜찮은 거야. 그 영장 발부율도 좋고 그래서 각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20년인가 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 이제 확대하기로 했어요. 확대 운영하자. 그래서 이건 각 경찰서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급에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무슨 영장 심사를 하고 그래.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센스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이걸 뭐 관심이 없으면 이쪽에 관심 분야가 아니었고 뭐 본 적이 없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구대 파출소에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자, 그래서 일단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이 대화 경찰관은 우리가 이제 정보 경찰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대화 경찰. 그 책임 대화 경찰, 그냥 일반 대화 경찰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거 하고 있다고. 원래 기존에는 비공식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이제 앞에 나서 전면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던 것. 대화 경찰 이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제가 수업용은 아닌데 제가 막 그 얘기했을 거예요. 치안하려 우리 막 치안을 수출한다고 막. 왜냐면 옛날에 그 기적을 보여줬더니 이제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수업에서 그 어디지 기름인가 가스 막 많이 나는 어떤 국가인데 그 사람이 국제 회의에 참가하기 우리나라에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공항에 내렸는데 시간 너무 늦은 거야. 근데 저기 올림픽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엄청 막히잖아요. 시간 내에 못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경찰 사이카 이분들이 기적을 보여주셨어. 그 대표들한테. 그 막 거기 왕자 막 이런 사람들이지. 그쪽 국가에서는 왕자 막 이런 다음에 왕이 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냐면 길을 갈라 막 오토바이 갈 때 사이카 갈 때 이렇게 가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막 벌리고 여기서 더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 만들어 버리잖아. 기적을 경험한 거야.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한민국 경찰 장난 아니다. 이런 인상을 받고. 그 나중에 계속 보내달라고. 계속 외사 통화해가지고 계속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수출하고 그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기서 또 싸게 얻어오고. 막 이 얘기 안 했나? 나는 했는데. 자 전전 수업에서 했다.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우리 경찰관들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 시스템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도 막 전수해주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은 그 인터넷으로 그 영상 있죠 영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전수해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치안 한류 사업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국가 안보 관련 수사무. 자, 국정원 거였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고 지금 이거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건지 막 뭘 만들어야 된다. 뭐 따로 이게 뭐 청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된다.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2번, 3번, 4번 좀 관심이 있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이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또 이것도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번은 진짜 상식적으로 아니다. 지구대 파출소의 영장심사관 이거는 좀 오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안 본 거는 안 봤다고 했어요. 뭐 다 적중했니 어쩌니 뭐 그런 말 저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고요. 하여튼간 지금 우리가 안 보고 막 이랬던 게 한 네다섯 문제 정도 나왔죠. 그 정도 나왔죠. 한 네다섯 문제 정도. 일단 뭐 그거 빼고는 뭐 거의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성실히 그냥 뭐 실수도 안 하고 시험장에서 그날 컨디션이 중요한데 그날 가서 실수도 안 하고 그동안 평상시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잘 해왔고 뭐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 85점, 85점 이상은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 우리 막 모의고사 막 그 점수 좋은 친구들 있죠. 상위권 막 1, 2등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뭐 85점 이상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90점 이상 맞은 친구들도 뭐 연락 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너무 쉽지도 않았어요. 너무 쉽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를 중 정도의 난이도, 중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분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그런 지문들을 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출제 방향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보완을 해서 2차 시험 때는 완벽하게 대비를 한 상태에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그렇게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 시험 결과를 떠나서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체력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다니시면서 부상 없이 최종 합격까지 무난하게 좀 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은 기죽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뭐 죄진 것도 아니죠. 죄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익숙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서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